SK네트워크사 대창솔루션입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테마도 설명해 드리면은, SK네트워크스는 최근에 렌터카 사업을 추가한 SK그룹 내에서의 중간지주사 회사이고, 대창솔루션 자체가 가스관, 강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자회사가 LNG선, 가스선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테마에 엮이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대창솔루션은 쉽게 말해서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으로 직결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SK그룹 내에서도 중간지주사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AJ 렌터카를 인수합병하면서 자회사로 두면서 렌터카 사업을 추가했고, 기존의 SK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IPTV 사업, 그리고 인터넷 전화 사업과 SK텔레콤 통신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쪽으로 연계를 하면서 세 계열 부분을 담당하는 중간 지주사로 자리를 잡았죠. 그것이 바로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텔레콤 전화사업부랑 이동통신사업부랑 IPTV 가정통신 사업 부분이랑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할인 혜택을 주는 등 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한 협업 관계에 놓여 있고, 그 중에서도 SK네트워크스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네트워크스의 존재 이유는 중간 지주사 역할이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유는 특별히 장점으로 볼 만한 게 없습니다. 배당이 있기는 한데 배당이 조금 째째해요. 0919 키움증권 0919 화면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기업 분석에서 DPS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배당인데 올해도 역시나 주당 120원, 주당 120원. 한 주에 5,400원 수준인데 120원이면은 2%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국 기준금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주는 편이긴 하지만 0.5% 정도 더 주긴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배를 채우기에는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배당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우선주를 노리는 편인데, SK네트워크스도 이번 10월, 11월 배당주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시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쌍용 정보, 아니죠, 쌍용 양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대 효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뭐 중간에 사업 부분 통폐합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긴 하는데, 쌍용량의 본주와 우선주의 시세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쌍용량에는 못 가면서 우선주만 주목받을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구조의 핵심은 바로 배당 때문이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쌍용량의 DPS는 370원이네요.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는 400원가량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9,200원에 4% 정도 하면은 368원. 이번 배당이 4%가 좀 넘기 때문에 배당주 중에서도 으뜸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6,500원 기준으로 해서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은 6% 수준이 됩니다. 6,500원 기준으로 해서 DPS 배당이 398원이라고 하였으면은 6%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고, 9,2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398원이면 4% 수준입니다. 2%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꿀이라는 거죠. 현재 시장의 금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쌍용량의 우위인 것이고, SK네트워크스 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배당이 2%도 안 되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거. 그래도 이번 시장에서 증시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은 물론이고 테마만 살아남고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주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초점을 맞추게 될 텐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본주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SK 네트워크스는 그냥 AJ 렌터카 인수합병 효과, 새로운 신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반영되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 쌍용 양해와 쌍용 양해 우선주를 보면서 배당주 시즌이 됐을 때 본주와 우선주의 차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배워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SK 네트워크스, SK그룹에서 렌터카 사업을 신설하는 것 때문에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SK 네트워크스가 아니라 AJ 렌터카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 네트워크스는 보유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더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5,000원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3일간의 음봉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나타냈던 흐름이거든요. 3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내내 상승할 때, 그리고 3일간 하락할 때 SK네트워크스는 5,000원에서 5,700원까지 12%, 14% 수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반납 중이라는 거. 상승할 때는 거북이 마냥 쫓아오다가 하락할 때는 토끼 마냥 내빼버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코스피에 소속된 대형주들이 딱 요 정도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창솔루션 보시게 되면은, 대창솔루션은 2018년도 올림픽 이후로, 평창올림픽이었죠? 이후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철도와 함께 남북러 가스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큰 시세를 보였다. 350원대에서 시작해서 1060원까지 갔는데 중간에 액면 분할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시세를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원래는 1700원, 1600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5000원을 넘어섰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200%입니다. 주가가 약 3배가량 상승했다는 것이죠. 3배 이상 상승했던 거고, 이번에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철도 다음으로 남북러 가스 사업입니다. 중국 쪽은 모르겠지만 러시아, 푸틴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6월 달에 반영됐었던 특징적인 내용. 최근에 대창솔루션이 미국 셰일가스 이동 운반선 LNG선 쪽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시세를 보이게 됐는데, 이게 고스란히 다 토해졌거든요, 시세가. 그러면서 악성 매물로 잔존하게 됐다. 여기서 돌파하려고 한다면은 600원 선도 저항으로 반영될 것이고, 600원에서 700원 넘어가는 선도 저항으로 발생될 것이고, 750원까지도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물려있는 매물들이, 물려있는 개인들이 쏟아댈 물량들 어마무시하다. 그럼에 있어서 돌파하게 되면은 바로 꺾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찬찬히 간다라고 하면은 기간 조정을 무수히 거치고서 갈 것이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6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올 거니까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7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해도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800원이라고 하면은 전량 청산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물론 물려있는 분들 기준에서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현재 480원 수준, 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추가 하락해봤자 400원 수준인 거고, 400원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과의 대화가 결렬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주가 흐름이니까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하락할 수 있는 폭은 20% 내외인데 상승할 수 있는 폭은 100%가량 된다라는 거, 요 정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가스관 쪽으로 한다면은 이제 하이스틸이 최근에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였었죠. 대장 흐름을 보였었고, 문배철강이나 동양철강, 또 뭐가 있을까요? 이외에는 조선선제, 대동스틸 정도까지만 반응을 보였었는데, 현재 대장은 하이스틸이라는 거, 2등이 동양철강, 문배철강이라는 거, 뭐 대동스틸이나 뭐 이외의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겠고, 대탕솔루션이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소형주 중에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과의 대화재계 관련해서 가장 큰 시세를 보였었던 거는 이제 철도 쪽, 그리고 그 다음이 금강산 쪽.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제시를 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남북 경협 쪽, 개성공단 쪽, 이쪽이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한 것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거는 남북 경협 쪽이 되겠고, 가스관 쪽은 아직 반응을 보인 게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철도 쪽은 여전히 강하다. 금강산 쪽도 철도만큼이나 강하게 따라 붙어주고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창솔루션 보유하게 되면은 장기간 보유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때 기간이 2월달, 3월달이 여기가 올림픽이었고, 그리고 남북 경협이 제기됐던 그 시기까지 2달이 더 걸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최소 4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창솔루션은 최소 3달에서 4달, 3, 4개월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대부분 말씀드렸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목해 볼 수 있는 테마라는 거. 물론 중간에 다른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효과에 의해서 흔들리실 수 있는데, 흔들리시게 되면은 그때 현금화를 하세요. 다만 그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테마 쪽으로 추격 매수하면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하는 일은 없게끔 해주시고요. 대창솔루션은 청산하셔도 된다. 만약에 내 인내심의 한계를 오게끔 한다라고 하시면은 청산하시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 쪽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